네, 오늘 저희 발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이 되는 3, 4, 5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두 경험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태풍이 한 4개 정도가 지나가면서 저희가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지나간 태풍들의 이동 경로가 원래는 서쪽에서 동쪽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 이렇게 가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엄청난 큰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피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미국의 산불이라든지 유럽 폭염, 북극 해빙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연 현상들이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는 선박이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표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단 선박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2012년 기준으로 거의 8억 톤입니다. 그 최근 몇 년 전에 발표된 걸 보면 거의 10억 톤 정도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배출량에. 그리고 또한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네이처에 게재된 어떤 연구에서는 부산항을 포함한 세계 10대 항만에서 배출하고 있는 삭스 낙스 비중이 거의 20%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충 계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선박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해운항만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연구는 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본 연구는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차별성이 있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AIS 데이터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박들이 이동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야라고 이제 쏴주는 그런 위치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부터 300톤 이상의 신조선에는 장착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2초에서 길게는 3분의 주기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있는데 실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AIS 데이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베슬 밸류라든지 IHS 마켓과 같은 상용 벤더들한테 데이터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주기가 거의 57분, 뭐 부산항 같은 경우 30 몇 분 이 정도로 짧긴 한데 원래 원칙적으로 쏴야 하는 2초, 3분보다는 엄청나게 길게 됩니다. 이를 표시를 하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뻥 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저희가 뭔가 배출량을 추정을 하게 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리드를 나타냈을 때 어떤 곳에는 집중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누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출량이 계산이 되면은 각 그리드에 이동한 지점 거리만큼 비율을 곱해서 일정하게 나눠보자 라는 간단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두 지점 간의 연료 사용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2009년도에 콜벳 교수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큐빅 모형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왼쪽 시계 뭐 복잡해 보여도 간단합니다. 원래 디자인된 속도가 있습니다. 뭐 100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속도에 3승을 해서 그거를 실제 거리당 사용하는 연료량에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간단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A 선사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사가
그 선사에서 29척의 데이터 선박들의 실제 연료 사용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12.8% 정도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600 T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선형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거의 140% 정도 40%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으로 가는 선박이 갈 때는 꽉 차서 가지만 올 때는 뻥 비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왜였냐면은 기존 연구들은 화물 적재량이 80%다라고 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계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만재 배수량이라든지 홀수, 재화 중량 등과 같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화물 적재율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해서 이를 엔진 부하 계수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이구야 이게 좀 안 보이긴 한데 자료에 보시면은 6.4% 정도로 아주 에스티메이션 되는 부분이 조금 축약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하율을 도출했는데 하고 나니까 거의 100% 핏한 어떤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하다라고 생각한 이 모형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 정책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ECA 지정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ECA 지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4개 항만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그 저유황유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96% 정도의 삭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좌측 우측 원래 많이 배출되던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 저속 운항 해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 한 1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감속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10에서 12노트라는 그거를 지키지 않는 선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연료라든지 어떠한 그 탄소들이 배출이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모양을 개발했고요. 반대로 아직까지 컨테이너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벌크선이라든지 탱커선 등에도 조금 보완을 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